내일은 내가 만든다 양박사TV 셀프 파일럿의 양한나입니다. 오늘은 양양에 왔습니다. 양양에 김석기 작가님, 양양 청년협동조합의 대표님, 이렇게 두 개 직함을 가지고 계시는 김석기 작가님, 대표님 만나러 왔습니다. 네, 멀리까지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작가로도 라이브 드로잉 작가로도 활동을 하고 있고요. 양양 청년협동조합이라는 단체의 이사장을 맡고 있는 김석기라고 합니다. 네. 석기, 맨 처음에 석기 해서 스톤 에이지 유니온을 만드신 걸로 시작하셨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아, 너무 재밌어요. 네. 네, 이름이 이제 석기다 보니까. 네, 석기 시대 석기. 네, 그 웬만한 초등학교나 이런 유치한 별명은 평생 듣고 살았어요. 석기 시대, 별명이 주로. 석기 시대, 구석기, 신석기 뭐 이런 거. 네, 근데 그런 걸 하도 많이 듣고 자라다 보니까 익숙해진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리고 뭐 유명한 가수 중에 소녀시대도 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석기 시대라는 말이 그냥 그래 좀 내 시대를 살아보자. 약간 이런 의미도 담을 수 있겠다 해서 예전에 들었던 그런 좀 놀림 섞인 그 별명을 그냥 필명으로 예, 작가 활동에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톤 에이지라는 네. 굳이 조금 있어 보이게 네. 바꿔가지고 네,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그 셀프 파일럿, 우리 양박사TV에도 되게 어울리시는 그 성함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자기 시대를 살아보자. 자기주도적으로, 네. 주체적으로 이런 걸 주장하면서 우리가 네. 내일은 내가 만든다 이렇게 했는데 석기 시대, 내 시대를 열어본다. 네, 이름에 딱 부합하시는 그분이십니다. 다행입니다. 네. 네. 우리가 양박사TV 나오신 분들 그 공통 질문 두 가지 하고 있는데 아시죠? 네네. 네. 하나는 자기 일과 삶을 사랑하십니까? 정말 그 자기 일과 삶에 진심을 다해 살고 계시나요? 이렇게 질문 드리는 게 있는데 네. 어떠신지요? 네, 뭐 사랑한다는 게 그만큼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하는 일이 너무 재미있고 네. 일단은 재미있고요. 네. 그걸 하면서 삶의 어떤 만족도나 일도가 굉장히 좀 촘촘해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계속 느끼고 있어요. 매해 갈수록. 네, 그러다 보니까 일도 삶도 굉장히 지금 만족하고 있지 않나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네. 부러워하시는 분 계실 텐데요. 두 번째 공통 질문 갈게요. 네. 제가 그 셀프 파일럿이라고 지금 쓰고 있고 그 기획 의도를 보내드렸었는데 지금 양박사TV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 셀프 파일럿이라고 하는 거에 얼마나 동의가 되시는지 한번 질문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저는 뭐 퍼센테이지로 얘기하면 100% 동의를 하고 있어요. 네, 근데 한 번도 이제 셀프 파일럿이라는 그 워딩을 알기 전에 네. 여기 양양에 왔을 때 한 9년 전, 네. 한 8년 전에 그런 단어가 없는 상황에서 제가 제일 답답하게 생각했던 게 네. 제가 하고 싶어하는 일을 네. 일이 이 직업 카테고리에 없다라는 걸 좀 느꼈어요. 아. 네, 그래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어떻게 정의를 할까? 그런 카테고리가 없으면 그냥 내가 만들자. 내 직업을 무엇이라고 내가 정의하자라는 생각으로 시작을 했고 여기까지 왔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양 박사님 만나면서 셀프 파일럿이라는 네. 워딩으로 뭔가 정리가 된 것 같아서 네. 이런 생각이었구나. 네. 우리 하이파이브 한번 하고 가야겠는데요?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네. 바로 그런 뜻이었고, 어떻게 정의하면서 지금까지 자기 일을 만들어 오셨나 하는 얘기를 오늘 풀어내 주시면 정말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재밌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이제 앞서 잠깐 소개를 해주셨는데, 우선 두 가지 직업이 있으시다고 하셨단 말이죠. 네. 그 중에 첫 번째, 이렇게 둘 다 연관이 이렇게 긴밀하게 되어 있을 것 같긴 하지만, 첫 번째 그 작가님, 작가 활동 하시는 이 작가님으로서의 활동은 어떻게 시작하셨나 하는 얘기를 좀 들어보고 싶네요. 네. 이제 작가로서 이제 정식으로 활동을 시작한 거는
어떤 작가 네. 활동하는지 제가 시청자분들께 말씀을 안 드렸어요. 네네. 이런. 네. 그래서 최근 8월에 네. 네, 8월 한 달 동안 라이브 드로잉 전시를 했었어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국내에서 한 몇 명 안 된다라고 자부하는 라이브 드로잉 작가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네, 저는 봤지요. 네. 네. 라이브 드로잉 외에는 네. 이제 뭐 펜드로잉이나 네. 그리고 그 일러스트, 음. 그래피티, 벽화 이게 그 장르를 가리지 않고 네. 계속해서 다양한 분야로 활동을 하고 있어요. 아, 네. 라이브 드로잉 하는 그 모습의 그 사진이나 영상은 저희가 구할 수 있으니까 같이 편집하면서 넣어드리는 네네. 거 보이시죠? 네. 작가라고는 얘기는 했지만 네. 습작들이 굉장히 많았고 네. 제가 스스로 어디 가서 막 저 작가예요 라고 이렇게 명확하게 얘기를 하진 않았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런 전시회를 계기로 해서 이제 나 작가다 라고 좀 떳떳하게 얘기를 해 나가려고 합니다. 네. 아니 겸손의 말씀이신 게 사실은 그 이 작품, 그러니까 소집 갤러리에서 단독전 하시기 전에도 네. 이미 작가로서 뭐 SK라든지 큰 기업들에서 네, 네. 라이브 드로잉을 하셨잖아요. 네. 네. 그렇긴 한데 뭔가 그런 로망이랄까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좀 전시회를 가져보고 좀 싶다. 가져보고 싶다. 전시회에 내 그림이 걸려야 내가 스스로 떳떳하게 나 작가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거였고요. 그 전에도 작가로서 활동을 했었죠. 네. 좀 큰 그 작품이 어떤 게 있었죠? 좀 이게 네, 그 처음 라이브 드로잉을 시작을 하게 된 계기는 네. SK 하이닉스의 뭐 내부 네. 행사였어요. 1년 동안의 한 해를 돌아보는 SK 하이닉스의 한 해를 돌아보는 영상이 있었고요. 그건 이제 내부 자료여서 외부로는 공개는 안 됐었고. 보통 그 라이브 드로잉을 하면은 작품이 좀 크던데요. 네. 이렇게 얼마나 크기라고 하죠? 대략 한 2에 가로 2에서 3m에 높이도 한 2m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일반 캔버스로는 없고 특수 제작한 그런 작업 캔버스에서 작업을 합니다. 그 네. 캔버스에 빼곡하게 이제 펜 드로잉이나 아니면 다른 이제 필기구를 가지고 드로잉하는 게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라이브로 하는 거니까. 짧게 하면 8시간에서요. 제일 오래 할 때는, 와. 제일 오래 한 거는 이제 한 21시간? 이건 이제 쉬지 않고 러닝타임만 했을 때. 아, 네. 잠깐 잤다가 일어나서 다시 그리기도 하는군요. 네네. 근데 거의 한 번 작업에 들어가면 평균적으로 한 10시간 정도는 쉬지 않고 그리는 것 같아요. 네. 집중력이 대단한 체력도 있어야 될 것 같네요. 네. 그러니까 그릴 때는 잘 모르다가 그리고 나서부터 피로가 확 오는. 그 그릴 때는 너무 이게 집중하게 되고 예민하다 네. 보니까 잘 몰라요. 그런데 이제 작품이 끝나고 나면은 굉장히 좀 피로가 한 2, 3일은 좀 누워 있어야 되는 그런 작업이긴 합니다. 그게 또 재밌고 매력이 있고. 근데 원래 전공이 네. 이제 그 소위 미대나 디자인 뭐 이런 전공을 하지 않으셨는데 작가 활동을 하게 되신 거잖아요. 네네. 조금 설명을 해주세요. 네. 제가 너무 막 궁금한 게 많아가지고 초반에 막 이런저런 질문을 하다 보니까 네. 앞뒤가 조금 꼬였는데요. 네. 그 미술에 대한 거는 이제 네. 어릴 때부터 그리는 거는 되게 좋아했어요. 그림 네. 그리고 따라 그리는 거를 되게 좋아했었는데 사실 그 고등학교 때 진로를 선택을 하면서 네. 그 미대를 가고 싶었지만 어떠한 여건들 때문에 이렇게 그쪽으로 갈 수가 없었어요. 그 미대로 갔을 때 들어가는 뭐 학비나 이런 것도 부담이 됐었고 미대를 오랫동안 준비한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뭐 준비도 많이 부족했었고 네. 그러다 보니까 미대를 가지 않고 가지 못하면서 이제 다른 과로 전향을 해서 다니게 됐죠. 그러면서 그 그림 그리는 거는 뭐 취미로 그냥 하고 있다가 회사를 다니면서 동안은 한 15년 가량 그 그림을
뭐 그릴 일이 없었죠. 그릴 일이 없었고 제가 이제 광고회사로 이제 들어가고 대학교는 네. 이제 광고 공모전이나 뭐 이런 걸 할 때 그 스토리보드 같은 거를 그릴 때 그럴 때 조금씩 스케치를 하거나 이런 용도, 그리고 뭐 대학교에 축제가 있을 때 네. 어떤 뭐 벽화를 그린다거나 뭐 이런 식의 로 좀 그런 분을 표출했었던 것 같아요. 분을. 예, 예, 그런 거를 표출하다가 네. 그 회사를 다니면서는 이 그림 그리는 게 딱히 나한테 네. 뭐 경력이 되거나 돈이 되거나 이런 게 아니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네. 제가 했던 건 기획 업무였거든요. 컴퓨터만 하는 거여서 그냥 뭐 필요 없다. 이럴 거면은 네. 어설프게 할 거면 좋아하지도 말자. 취미로도 하지 말자. 좀 이런 반발심이 생겨서 오히려 그림을 좀 안 그리고 살았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15년에 다시 양양으로 오면서 네. 말 그대로 백수 중에 아무것도 없는, 계획이 없이 왔기 때문에 백수 중에 이제 완전 개백수라고 하죠. 그러니까 뭐 할 것도 아무것도 없었고 네. 그런데 이상하게 그냥 그림을 그리고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아 이제 이전의 직장 생활이나 뭐 이런 거 다 차치하고 다 빼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게 뭘까를 좀 고민하는 시간을 좀 길게 가졌었는데 아 그림을 그리고 싶다라는 게 제일 처음에 좀 열망이 그냥 생겼어요. 이렇게 막 올라온 거예요? 네, 그림을 그냥 그리고 문득 싶다. 그냥 그림을 그리고 싶다. 네, 그래서 그때부터 벽화도 조금씩 다시 시작해보고. 벽화를 어디다 그립니까? 누가 그리라고 벽을 내주진 않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 집 벽에다가. 아~ 네, 그냥 거기다가도 그려보고. 네, 부모님한테. 부모님은 제가 뭘 하든지 별로 신경을 안 쓰시기 때문에 그냥 담장이 오래됐으니 좀 이걸 내가 이쁘게 꾸며주겠다. 네, 뭐 이런 말을 하고 그림을 그렸죠. 네. 근데 벽화도 너무 재밌고, 그리고 그 당시에 좀 시간이 많으니까 일기 같은 걸 썼는데, 기왕이면은 그림 일기를 써보자. 그림을 그리면서 써보자는 그림 일기를 쓰기 시작했는데, 이것을 블로그나 개인 SNS, 그 당시 또 브런치라는 그런, SNS에 한두 편씩 올리기 시작했어요. 내가 뭐, 작가가 되려고 하기보다는 네. 내 생각을 좀 남겨놓고 싶다라는 블로그에 일기를 쓰듯이 올리기 시작했는데 생각보다 이거에 대해서 공감해 주시는 분들이 막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두 편으로 끝날 줄 알았는데 거기서 석기라는 캐릭터도 만들고 석기 시대의 그림 일기라는 아예 정식 명칭을 붙여서 한 1년 가까이 연재를 하기 시작했어요. 네, 뭐 누가 연재하라고 한 건 아닌데 제 스스로 막 연재를 한다라고 마음을 먹고 하다 보니까 일주일에 몇 편씩 일주일에 올려요? 처음에 2편씩 올렸어요. 네, 2편씩 올리고 꼬박꼬박 네, 지켜서. 네, 왜냐면 그거밖에 할 게 없었어요. 네, 그러면서 그냥 사람들이 반응해 주는 것도 너무 재밌고 그래서 계속 글들을 써나가면서 그림도 조금씩 이거를 좀 다른 분야를 좀 도전해보고 싶다. 네, 라고 하면서 이제 펜드로잉으로 조금씩 넘어가기 시작했죠. 그거를 한 1년 정도 이제 하셨던 네. 거고, 나름 이제 그림의 연습이 되기도 했고, 네. 마음을 좀 다잡는 시간도 되었던 거고. 네, 맞아요. 근데 궁금한 거는 보통 이제 서울에서 직장 잘 다니다가 고향으로 내려와서 네. 이제 계속 그림 일기를 쓰고 있고, 벽에다가 막 낙서하고, 그러면 자기 스스로도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내가 있을 수 있을 것이냐. 네. 내부 갈등도 있고 네. 외부에서 보는 시선도 이렇게 네. 견디기 힘들고 이랬을 수 있겠는데 네. 그러진 않으셨어요? 그런 생각이 네. 없을 수는 없죠. 없을 수는 없는데, 그 당시 35년 동안 한 번도 그 고민을 깊게 한 적이 없이 항상 고민할 만하면은 그런 눈치 보느라고 그래 지금 이거 고민할 시간이 아니지 계속 이렇게 지나갔었던 것 같아요. 고민이라 하면 뭘 하고 먹고 살아야 될까, 무슨 어떻게 남들에게 떳떳이 보일까, 그런 것도 있고 나는 뭐 무엇을 좋아하나, 나는 무엇을 하고 싶어 하는가에 대한 되게 근원적이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거든요. 그쵸. 네, 근데 그런 것을 하지 못하고 살았던 게 너무 쌓이고 쌓여서 제가 서울살이를 벗어났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관성이 남아 있었던지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박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있으면서 자꾸 그런 불안함이 내 마음속에서 커지는 순간이 계속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것이 이제 거짓 불안감이다. 예, 스스로 계속 그 불안감을 누르고 더 고민을 하자. 더 고민을 하자. 이러지 말자. 이렇게 또 고민을 안 하고 어영부영 넘어가면 또 그저 그런 대로 살게 될지 모른다. 그리고 얼마나 고민할 수 있는지 내가 끝을 보자. 약간 그런 생각을 하면서 계속 고민을 하고 그래서 그림을 그렸던 이유도 그런 어떤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계속 더 그림을 그리고 생각을 정리하고 계속 자기 답이 내면을 나올 계속 때까지 탐구하는 시간이었네요. 네네. 어떻게 보면은 뭐 그 돌을 닦는 그러네요. 네 그런 분들 여러 가지 방법론들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스스로 내면을 보는 돌 닦는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네. 좋은 시간을 보냈네요. 네. 그쵸. 우리가 그렇게 내면을 돌아보며 직장 생활을 하기 어렵죠. 네, 그것을 못하게 막는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자기 스스로도. 네, 자기 스스로도 그리고 네. 외부적으로도. 네. 그러니까 너 잘하고 있어. 막 이런 것들이 응원이고 감사한 얘기이기도 한데 한편으로는 그냥 자꾸 마취총을 맞는 느낌이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약간 마취에서 덜 깬 상태로 계속 살아가는 그런 느낌? 네, 그래서 양양에 와서 그런 마취에서 깨어나서 진짜 제대로 제 상처 부위를 바라보고 아플 대로 아프고 예, 그러는 게 계속 심층적으로 고민하는 거. 이 고민하는 과정이 굉장히 괴롭거든요. 그 말씀하신 거 내가 이렇게 고민해도 되나? 라는 그 허들을 넘기가 굉장히 힘든 과정이에요. 네. 예, 독하게 견디셨는데요. 네네. 이제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지 말자. 지금까지 살았던 35년의 관성을 한번 끊어내보자. 네. 끊어보자. 네. 약간 그런 생각이 되게 강했던 것 같아요. 네. 좋아요. 그 부분이 되게 인상 깊게 남는데, 독하게 한번 끊어보자. 네. 이번에는 한번 어디까지 가나 나를 좀 끝까지 가보자. 네. 그래서 그렇게 그림일기를 그리다 어떻게 되셨어요? 그러다가 여행을 갔어요. 그래서 한 친한 형님하고 그 다음 해가 되는 양양 살고 한 다음 해가 되는 2016년에 호주로 여행을 갔거든요. 그게 비행기 포함해서 한 2주 동안 가는데 한 200만 원 정도 드는 비용이었는데 돈이 생각하면 제일 싸게 싸네. 네. 가장 싼 비행기 편도와 뭐 이런 것들과 숙소 또 제가 그 2006년에 호주에서 잠깐 살았었어요. 그래서 가장 싸게 거기서 머물 수 있는 방법들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여행 경비를 200만 원 정도로 잡고 이제 갔었죠. 이게 친한 형님은 그냥 호주를 한번 가보고 싶어서였고 저도 뭔가 2006년에 호주에 여행을 다녀왔을 때 또 어떤 좋았던 기억이 있어서 다시 좀 어떤 답을 찾으러 한번 가보자라는 생각이 있었고 그렇게 호주로 갔는데 거기서 또 그림을 그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번에는 펜드로잉이었거든요. 제가 맨날 보던 그 풍경을 사진을 길을 가져갔었는데 그 휴대폰이었는데 휴대폰이 아예 맛이 갔어요. 그래서 사진을 찍을 수도 없는 상황이었고 그런 펜하고 그냥 종이를 사서 거기에 이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는데 네. 제가 생각했던 이미지가 그려지는 거예요. 저도 잘 몰랐는데 그래서 그려지니까 재밌고 그래서 이거 여행 스케치를 남겨보자.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게 뭐 어반 스케치니 뭐 이런 용어가 있다는 것도 저도 몰랐고 근데 그런 게 굉장히 내리 속에 많이 남고 이게 드로잉이라는 게 이런 매력이 있구나. 뭐가 네. 좋으셨어요? 이 풍경이나 그 당시의 감정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오랫동안 유지를 해줘요. 예를 들면 통조림을 만드는 느낌이에요.
그 여행을 갔다 오면 사진을 많이 찍어오지만 사실 다시 안 보죠. 안 보잖아요. 근데 어설프게라도 그려놓으면 그 사물이나 풍경이나 이런 걸 굉장히 깊게 보고 오래 보게 되거든요. 근데 그 그림 그리는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도 않아요. 뭐 한 30분에서 1시간? 그러다 문득 깨닫게 된 거죠. 그전에는 내가 여행을 어떻게 했지? 마치 100m 달리기 하듯이 보면서 찍으면서 달리는 느낌이었던 거예요. 한 번도 천천히 돌아다니면서 그 호주에 10년 전에 왔을 때도 맨날 봤던 건물인데 그렇게 생긴 걸 처음 안 거예요. 이 집 뒤에 성당이 있었네. 이 집 뒤에 이런 뭐 가게가 있었네. 이런 골목이나 풍경들이 그림을 그리면서부터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아 이게 여행이 굉장히 밀도 있어지는구나. 그리고 생각보다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낭비되는 게 아니구나. 우리나라 요즘에는 안 그러지만 우리나라 사람 특성상 굉장히 한정된 시간에 많은 일을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많은 지점을 많이 찍어야 여행을 했다라고. 뿌듯하죠. 네. 근데 저는 돈을 뽑았다 막 이렇게 생각하고. 네. 근데 저는 얼마나 기억하느냐가 더 그 여행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다녀왔는데 뭐가 기억나? 그게 또 어떤 의미야? 이런 거를 뭐 하나라도 남겨오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더 많이 보는 것보다. 나의 관점으로 네. 의미를 부여한 것을 네. 기억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 당시에 내가 그곳에서 어떤 감정이었지? 를 느끼고 있는 거. 네. 그런 거에 너무 이 드로잉이 주는 매력이 너무 좋았어요. 그 이후로 계속 드로잉을 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 펜 드로잉이 제일 매력적이었던 거는, 이 실수의 선들, 그 과정들이 고스란히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림 그릴 때도 맨날 이제 약간 틀리면 안 돼. 잘 그려야 돼. 이런 압박을 받거든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을 되게 깨줬던 게 펜 드로잉이었어요. 왜냐면 처음부터 수많은 구도 잡을 때 남는 선들이 있는데, 그거를 지울 수가 없어요. 아, 펜으로 하면. 예, 연필이 아예 잉크로. 아니니까. 예, 뭐 지우려면 지울 수는 있겠죠. 근데 굳이 지우지 않고 요걸 그었는데 별로야 그러면 옆에 더 그리고 그러면서 뭔가 형태를 만들어 가거든요. 그러고 나서 그 수많은 선들이 다 기억이 나요. 아, 이거 내가 실수한 선. 아니면 이런 실수한 선들이 모여서 이렇게 멋진 이미지들을 만들어내는구나. 이런 매력을 느끼면서 시도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자. 이런 것들을 펜 드로잉에서 되게 많이 느꼈었어요. 네. 저희 프로그램에도 많은 시사점이 있네요. 네네. 그래서 펜 드로잉 같이 자기 일을 좀 만들어 나가는 거. 네, 점점 구체화시켜 나가는. 네, 처음에 실수했다고 생각했지만 그거는 어느 순간 어떤 의미 있는 형태를 잡아나가게 될 것이고. 네, 맞습니다. 네, 그런 것들이 과정들이 너무 매력이 들어요. 역시 오늘 정말 선택 잘했습니다. 인터뷰. 어떻게든 끼워 맞춰지는 것 같은. 너무 했나요? 우리 어디까지 얘기했죠? 그래서 펜 드로잉. 그렇게 그림을 그려 나가다가 이제 드로잉을 하면서 어떤 이미지들을 점점 붙여서 더 키워 나가는 것들의 매력을 갖기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와중에 2016년도에 한 CF를 봤는데 이게 SK 이노베이션의 광고였어요. 김정기 작가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지금은 별세하셨는데 안타깝게도 그 당시에 거기서 처음 라이브 드로잉이라는 거를 봤거든요. 그쵸, 그걸로 유명하신 분이죠. 네, 그래서 그 그림 자체도 멋있었는데 그것을 밑그림 없이 그렸다라는 기사를 막 보게 됐어요. 그래서 와, 이거는 진짜 뭔가 제가 봤을 때는 무모함의 끝판이었고 저렇게 박력이 있어 보이고 진짜 밑도 끝도 없이 용기 있을 수가 있나? 어떻게 사람이, 그리고 너무 당연히 드로잉은 말할 것도 없이 훌륭하시고, 근데 그 시작을 한다라는 게 누구나 흰 종이에다가 그림 그려, 글 써라고 하면 그 백색의 공포라는 게 항상 있잖아요. 있죠. 근데
그거에 완전 반대되시는 분인 거예요. 백색을 보면 신이 나고 그게 너무 매력이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근데 그걸 또 라이브로 찍고 있어. 네네. 주위에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찍고 있는데 그런 부담감을 오히려 즐기면서 그래서 그게 보는 내내 굉장히 짜릿짜릿했어요. 네. 그래서 와 저렇게 한번 저렇게 그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신이 날까, 막 이런 게 막 느껴지면서 이런 선망의 대상이 되고 제가 그런 라이브 드로잉이라는 걸 갈망하게 된 때였죠. 그러면서 그냥 저도 막 해본 거예요. 해보고 그림 실력은 안 되는데 집에 와서 해보신 거예요? 네네. 근데 당연히 처음엔 안 되는데 네. 계속 몇 번 하다 보니까 그래도 익숙해지고 다행이었던 거는 제가 벽화를 그리길 좋아했었는데 네. 그때 사람들이 항상 쳐다봐요. 근데 그게 나름 저는 희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이 뒤에서 보는 것도 뭐 나쁘지 않고 그래서 라이브 드로잉이 나한테 맞지 않을까? 이미 한번 해보셨던 거네요. 네, 어떻게 보면 간접 경험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림을 조금씩 그리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이미지들을 뭉쳐서 그리는 것들이 많아졌어요. 근데 이제 그런 그림의 과정들을 SNS에 계속 그냥 제가 일기 쓰듯이 올렸다 그랬잖아요. 네. 그거를 봤던 지인분 중에 한 분이 연락을 와서 이런 걸 한번 그려줄 수 있겠냐. 네. 라는 걸 해서 이제 19년에 처음으로 라이브 드로잉을 돈을 받고 네. 19년에 네. 그게 SK예요? 네네. SK 이노베이션 SK 하이닉스 네, 하이닉스의 임원분으로부터 네. 네. 이렇게 그분이 이제 10년 전에도 저와 연이 있었는데 네. 제가 그림 그리는 과정을 그래도 계속 봐주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계속 올렸던 그런 블로그, 뭐 SNS 이런 도구들이 굉장히 저에게 되게 소중한 툴이었던 것 같아요. 네. 퇴직하고 그림일기, 그림을 그려보고 싶어 라고 네. 해서 SNS에 그림일기를 그리고 벽화도 네. 그리고 또 형님하고 호주에 놀러 갔다 펜도 그려보고 그렇게 하면서 라이브 드로잉이라고 하는 작업을 우연히 보게 되고 네. 굉장히 설레고 네, 네. 나도 좀 해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네. 하면서 연습해보고 이 시간을 한 3년을 보내신 거네요. 3년 정도가 흐른 거죠. 3년 네. 정도 흘렀는데 그 과정을 정말 드라마처럼 쭉 지켜보시던 어떤 지인분께서 네, 한번 해보지 않겠어? 라고 네, 네. 그 성장을 보신 어떤 분이 연락을 하셔서 라이브 드로잉을 이제 돈을 받고 그리는 네, 일을 네. 시작한 게 한 3년 정도 걸렸다 이렇게 얘기하시네요. 네, 그렇죠. 그 그림으로 돈을 벌기 시작한 거는 그전에도 뭐 있었지만 제가 하고자 하는 거에 라이브 드로잉이라는 걸 처음 이제 금액을 책정하고 생각보다 높은 금액을 받기 시작했던 거는 그때가 이제 처음이었죠. 네. 너무 기쁘셨을 것 같은데 네, 그때 기분 어떠셨어요? 되게 그 감회가 네. 지금도 사실 그 영상을 돌려보거든요. 제가 조금 지치거나 그럴 때. 초심을 잃지 않으려고? 그냥 그때 뭐 초심도 그렇고 그 기분이 계속 좋은 거예요. 그때 내가 이렇게 해서 여기서 진짜 엄청나게 고생을 하면서 그렸거든요. 그때는 몇 시간이었어요? 그때가 21시간 정도 안 쉬고 그렸었어요. 21시간. 잠 안 자고 그냥 네. 저기 끊지 않고? 네. 저뿐만 아니라 그때 그 당시 스태프분들도 거의 뭐 녹초가 많이 되셔가지고 좀 무리하게 작업을 했었던. 네. 근데 어쨌든 결과물들이 그렇게 멋있게 나왔고 그게 그때 에너지가 아직도 남아있어요. 그 영상을 보면. 네. 그래서 제가 조금 지치거나 그럴 때 그 영상을 보면 다시 리프레시가 좀 되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많이 남겨놔야 되겠다. 이렇게 기분 좋은 순간들을. 그렇습니다. 네. 또 이제 모든 작품들이 다 그렇게 뿌듯함이 많이 남아요. 최근에는 이제 KB 스타즈 여자 농구단의 그런 네. 드로잉 같은 경우도 선수들과 스텝 코치진들까지 다 그리는 작업이었는데 그것도 굉장히 좀 의미 있었던 작업이었고. 잠깐만요. 네. 여기서 갑자기 궁금한 게 예를 들어서 KB 스타즈의
그 여자 농구단에 대한 라이브 드로잉을 그리는 것과 네. 이미 다 그린 것을 이렇게 납품하는 것과 네. KB 쪽에서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다른 거예요? 왜 라이브 드로잉을 굳이 네, 네. 용역을 주는 거죠? 이 라이브 드로잉은 그림만 보는 게 아니고요. 그림 그리는 과정과 완성되었을 때 임팩트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림보다도 영상으로 만들었을 때 더 홍보효과가 커요. 그 과정들을. 그래서 그런 그 극적이고 멋있는 장면을 연출하고 싶어서 이렇게 그림과 영상을 동시에. 그래서 라이브 드로잉은 항상 영상팀이 같이 붙어 있는 네, 그런 하나의 퍼포먼스 장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림도 나름 의미가 있지만 이것을 완성되는 과정을 보면은 더 감동이 되는. 네. 그래서 그런 효과를 많이 노리시는 거죠. 기업 입장에서는. 네. 그리고 또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실리는 그림들이기 때문에 특히나 어떤 결연한 의지나 어떤 감동적인 스토리나 이런 것들을 극대화시키기에 굉장히 최적화되어 있는 퍼포먼스예요. 네. 그래서 그림을 그리면서도 그런 스토리에 대한 이해나 그런 것들을 굉장히 저도 많이 공부를 하고 네. 근데 그런 게 너무 재밌어요. 그런 것들. 그렇다고 합니다. 네. 감동적이고 임팩트 있는 기업 홍보 원하시면은 네,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네, 김석기 작가님한테 감사하겠습니다. 영상을 통해서 네. 신청을 하시면 네. 가격을 낮추던 아니면 그림을 더 많이 그려드리던 네. 혜택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박사 TV를 통해서. 좋습니다. 네. 아 근데 정말 내가 문득 나 그림 그리고 싶다. 네. 그리고 호주 갔을 때도 펜드로잉으로 한번 해보고 싶어. 이렇게 하고 네. 싶은 것을 했는데 사실 네. 우리가 직업을 바꾼다라고 할 때 네. 버텨낼 수 있는 자원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 중에 네, 하나는 네. 되게 중요한 건 돈. 예. 이 돈을 많이 그 예전 직장에 있을 때보다 벌지 못하셨을 건데. 수입이 없었죠. 네. 그럼 어떻게 그 시간을 견디셨습니까? 많이 벌어놓으셨습니까? 벌어놓은 거는 사실 많지는 않았어요. 그 퇴직금 정도가 다였는데 그 퇴직금이 굉장히 적더라고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많이 적고 네. 사실 그걸로 뭐 노후를 준비한다거나 뭐 이런 것도 안 될 돈이었고 네. 그 돈을 가지고 내려왔을 때 어머니가 그냥 그 돈 가지고 쓸데없는 데에다가 뭐 괜히 사업을 한다거나 혹시나 그럴까봐 가지고 있으면 그냥 날아가는 돈이니 땅을 밭이나 하나 사더라. 오. 네, 그래서 그 당시에 그냥 돈을 다 넣어서 조그마한 한 300평 정도 되는 밭을 하나 샀었어요. 어성전에. 그래서 고향에. 네, 그래서 뭔가 그냥 돈을 그래도 날리지는 않는 그리고 땅을 가지고 있으면 그 알게 모르게 주는 그 든든함. 네, 든든함과 기대심이 있어요. 집을 사는 게 아니라 땅을 사놓으면 나중에 돈 많이 벌면 여기다 뭐 빌딩을 지어야지, 뭐 해야지. 뭐 그거마저도 안 되면 뭐 농사나 지어서 뭐 먹고 살아야지. 뭐 이런 것들처럼 어떤 그 땅이 주는 기운이 있더라고요. 그걸 하고 나서 그 달에 내야 되는 카드값은 당장 내야 될 거 하고 그 다음에 딱 없앤 다음에 아르바이트를 또 알아봤어요. 그래서 뭐 지역 요양원에서 운전 아르바이트나 아니면 뭐 어디 뭐 당일치기 아르바이트나 이런 것들도 하고 간간히 서울이랑 연이 또 있었기 때문에 급하게 서울에서 요청하는 외주 업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면서 그냥 딱 죽지 않을 만큼 네, 그냥 생활비 정도로 내 생활비는 내가 벌어가면서 아르바이트를 벌어가면서 그 시간에 네네. 내가 사실 더 돈을 벌 수도 있었겠죠. 그렇죠. 네, 근데 그러기가 싫었고 중요한 거는 이제 더 생각을 많이 하는 거였기 나에 대한 고민을 하는 거였기 때문에 기본적인 그 경제활동은 하되 예, 좀 저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 것에 시간을 많이 투여를 했습니다. 그럼 그때 목표는 네. 그러니까 나는 그림으로 꼭 성공을 해야지. 라이브 그런 드로잉 것도 작가로 없었어요. 돈을 많이 벌고 유명해질 거야. 라는 것을 목표를 갖고 있었던 건 아닐 거잖아요. 네네. 그때 목표랑 지금도 목표가 좀 이어지는 게 있는데요. 내가 살면서 몇 개의 직업을 가질 수 있을까가 사실 목표예요. 그걸 알아보자? 네네.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살아왔던 거에 항상 반발 심리로 지금도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직업이 좋아. 죽을 때까지 뭘 해야 돼. 뭐 회사 끝나고 나면 뭐 기술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항상 한 우물을 팔아라는 개념들이 있잖아요. 근데 네.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지 저는 알지만 그것이 되게 왜곡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요즘에 느끼는, 제가 다니면서 느꼈던 거는 그 한 우물만 팔아라는 개념을 하나의 직업을 오래 다녀라. 약간 이런 식으로 잘못 각인이 되어 있었던 것 같거든요. 전문성을 네, 전문성을 개발하고. 가져라. 네. 근데 저는 그 한 우물이 바로 제 다양성을 얼마나 더 다양한지에 대해서 더 고민을 해라. 그 한 우물을 파봐라.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작가로서 뭐 마케팅 회사의 뭐 어떤 대표로서 그리고 어디 특강을 다니면서 강사로서 뭐 이러고 있는데 계속 넌 너무 일을 많이 해. 너무 다양하게 해. 근데 저는 아직 적은 거예요, 이게. 더 많은 일을 하고 싶고 그거를 직업이라고 제가 지칭하는 거는 그 업이 반드시 돈을 벌어야 한다라는 기준이 있거든요. 그래서 돈을 벌 수 있는 또 일들을 앞으로도 계속 도전해 해나가려는 게 목표예요. 그래서 작가도 그 과정 중에 지금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네, 생각보다 많이 찾아주셔서 굉장히 나랑 잘 맞는 직업 중에 하나구나 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직장에 다닐 때는 그 직장에서 내가 해야 되는 그 네네, 업무, 보직. 그렇죠. 네. 보직과 업무 중심으로 해서 일을 했다고 하면 지금은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네네. 그 일들을 계속 개발해 나가시는 중이시고 네네. 지금 세 가지 됐던 것이 네. 하나는 작가, 네네. 그림을 그리는 네. 드로잉도 하고 이런 펜 드로잉도 하고 그다음에 서프보드에 네. 이것도 드로잉이라고 해야 네네, 되나요? 드로잉. 네, 드로잉 작가 활동도 네. 하시는 게 한 개 있고 마케팅 대표. 네네. 그러니까 어. 양양청년협동조합이라는 단체의 대표를 맡고 있고, 네. 또 다른 거는 이제 제가 브랜드 마케팅을 했었기 때문에 그런 네. 기획자, 그게 관련된 어떤 음. 멘토링, 컨설팅 이런 업무도 하고 있죠. 프리랜서로. 내가 어디까지 그 직업을 늘릴 수 있는지를 목표로 삼고 있다라고 하는 네. 분을 또 처음 만났습니다. 여전히 재밌네요. 많은 네. 우려를 받고 있고요. 네. 그래서 뭐 너무 직업이 많다, 돈은 버냐. 엔잡이 시대잖아요. 네네. 음. 그래서 그 엔잡이 과연 몇 개나 될까. 저는 하고 싶은 거는 다 한번 해보고 싶은 그런 욕심이 계속 있어요. 좋습니다. 그럼 지금 말씀 중에 네. 이 작가 말고 마케터 대표, 네. 양양 청년 협동조합의 지금 네. 대표로 계시잖아요. 네. 네. 그건 이제 설명해 그 주세요. 기획자로 보는 카테고리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양양 네. 청년 협동조합은 네. 2015년, 16년 기점으로 네. 제가 내려왔던 시점에 비슷한 시기에 왔던 저 포함 지금 총 6명이거든요. 네. 그들이 모였는데 네. 대부분 이제 서울에서나 경기권, 네. 수도권에 있다가 다 내려온 멤버들이에요. 저도 그렇고. 근데 저만 고향이 여기긴 하죠. 네. 나머지는 다 본 적도 다 이제 수도권에 속해 있는 멤버들인데, 이제 초반에 여기서 자리를 잡는 게 쉽지는 않으니, 그래서 다 개인적으로 되게, 각자의 영역에서 고군분투를 하고 있던 시점이었어요. 한 2, 3년 차 되는 시점이었는데, 네. 거기서 한계를 느낀 거죠. 혼자서 할 수 있는 혼자서 거예요. 하는데 한계를 느끼고 네. 같이 뭉쳐보자.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부족한 부분을 어쨌든 네트워킹이 있어야 되겠구나. 네. 그래서 제가 한 1년 반 정도를 어떻게 보면은 좀 설득을 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서울 생활이 지쳐서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도 그렇고 웬만하면 사람과의 관계를 깊게 가지려고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양양에 와서 좀 쉬면서 저에 대해서 돌아보려고 하지 막 어떤 단체에 소속이 돼서 이런 것에 대한 거부감들이 다 있었어요. 근데 이제 경제적인 거를 포기할 수는 없고 그 당시에 나라에서는 지원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걸 지원하려면 개인으로는 안 되고
어떤 단체가 필요했었던 거예요. 법인 기업의 단체가. 그래서 겸사겸사 그런 각자의 니즈가 맞든 시점에 이제 협동조합을 결성하기로 했고, 일단 저희 조합원들이 다 굉장히 다 각자 영역이 다르세요. 저는 이제 디자인, 뭐 그림도 그리고 기획 일도 하고, 네. 또 멤버가 이제 나무 서프보드를 만들면서 가구를 만드시는 분도 있고, 인테리어 목수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영상, 그 유튜브 채널 그 컨텐츠를 만드는 영상 전문 제작 팀도 있고, 그리고 또 크랩이라는 요리를 하는 이제 요리사도 있고, 네, 또 일러스트레이터도 있고, 이렇게 다 카테고리가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이제 그래서 저는 우리가 양양에 없는 직업군과 카테고리를 만들자. 그래서 사업자 등록증에 보시면 예. 이제 로컬 마케팅, 로컬 브랜드 마케팅 대행업이라는 게 업종의 최우선으로 되어 있어요. 왜냐면 각자의 역량을 가지고 어떤 프로젝트를 기획을 해서 그런 프로젝트를 실행을 하는 그런 단체를 만들어 보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작품들을 하셨어요? 지금 하고 있는 그 패서프보드를 업사이클링을 해서 어떤 조형물이나 아트워 가구들을 만드는 서프사이클링 프로젝트를 하고 있고요. 예를 들면 이것도 지금 폐 서프보드로 만든 거예요? 다 버려진 걸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환경 문제를 조금 해결하면서,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그림을 그리고 또 이것을 폐서프보드를 가지고 오면 가공을 하고 하는 일들은 또 목수 파트가 해주시고, 네, 그리고 우리가 이런 만드는 과정들을 영상팀에서 촬영해서 홍보 마케팅 자료를 만들고, 네, 이런 것들이 하나의 어떤 제가 그동안 회사를 다녔던 마케팅 브랜드 회사에서 하는 업무랑 거의 구조는 비슷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들을 해나가면 되겠구나. 그래서 그 다음 프로젝트는 뭐냐라고 했던 게 지역에 좀 지역 로컬 푸드를 한번 개발을 해보자라는 프로젝트가 있어서 지역에서 되게 흔히 쓰이는 향신료의 제피, 표준어로는 초피라고 하는데 이것을 국내에서 해외보다 국내에서 되게 안 알려져 있어요. 네, 지금 이게 보이나요? 네. 이거죠? 네네. 제피과 씨를 이렇게. 제피라고 하는 게 이렇게 생긴 열매라는 거죠? 네, 열매에 이 빨갛게 생겨 있는 것들이 마르면 이렇게 갈색으로 변하는데 이것을 주로 쓰시고요. 베리네요. 베리 같이 생겼어요, 꼭. 네, 근데 베리는 굉장히 아니지만. 작습니다. 네. 이거죠? 네네. 네. 그래서, 이것을 지금 이렇게 시즈닝으로. 네네. 그래서 이전에도 지역의 양양 지역이 좀 독특한 게 강물 민물고기를 많이 그런 요리들이 있어요. 양양을 바다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강이 굉장히 남대천이 길게 뻗어 있고 밀급수 어종들이 되게 많이 살고 있거든요. 근데 민물고기는 특히나 향신료가 많이 들어가요. 많이 비리기 때문에. 근데 거기에 제피가 많이 들어가 있고, 뭐 지역에 보면 장떡이라든지 뭐 이런 어죽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항상 제피가 들어가 있는데 오히려 지역에 특화된 음식을 만들자라고 하면 조금 억지스러운 것들을 많이 만들어내시더라고요. 그래서 꼭 이제 양양은 또 송이가 특산물이기도 한데 예를 들면 뭐 송이로 그 뭐 술을 담근다든가 뭐 과자를나 쿠키 뭐 이런 좀 관광객에게 치중된 뭐 나쁜 건 아니지만 그렇게 너무 좀 억지스럽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먹던 음식 문화에 녹아있던 것을 조금 더 잘 알리고 리브랜딩해서 그 가치를, 로열티를 높이는 작업을 하는 것이 굉장히 의미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2021년부터 조금 기획을 해오다가 23년에 이제 시제품을 만들기 시작을 했어요. 네. 그게 지금 이제 네. 제피 시즈닝. 네. 이게 요리할 때 우리 허브 넣잖아요. 바질 네네, 같은 맞습니다. 것도 넣고 파슬리 이렇게 넣는 것처럼 이 제피를 이렇게 넣는 거네요. 네.
이것에 대한 가치를 처음에는 그냥 이 제피라는 향을 제가 좋아했었어요. 근데 공부를 하면서 보니까 제2의 후추로 불릴 정도로 외국에서 훨씬 더 높게 평가를 받고 있고 저희 근처에 있는 나라들에서는 일본이나 중국이 있죠. 네. 그래서 훨씬 더 많이 소비가 되고 있고요. 연간 생산되는 수만 봐도 일본은 한 9,000톤 정도. 근데 우리나라는 9,000톤? 네, 우리나라는 7톤에서 8톤 정도밖에 뭐 수출이 안 되는. 그러니까 아예 무슨 수출 작물로 선정되지도 않는 좀 외면받는. 근데 우리나라의 그 농산품들이 꼭 최상급 등급을 받아요. 그래서 다시 일본이나 중국으로 가는. 그래서 이 제피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하시고 물어보시는 게 과연 이게 상품성이 있느냐. 그래서 제가 맨날 말씀드리는 게 그런 거예요. 저희 제피는 글로벌 시장을 뭐 꿈꿉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되게 콧방귀를 많이 끼시죠, 당연히. 뭐 누구나 다 글로벌을 얘기는 할 수 있지. 그게 검증이 된 것이냐? 라고 할 때 제가 근거를 들어요. 최근 몇 년 동안 젊은 여성층, 그리고 이 제피라는 게 지역에 계신 분들은 호불호가 많아서 이거는 젊은 사람들이 안 먹는다라고 아예 인식이 박혀 있거든요. 근데 최근 몇 년 동안 20대 초반,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 여성들이 가장 많이 좋아하는 선호도 음식이 뭔지 아시냐? 그럼 뭐 마라탕. 마라탕이다. 마라탕의 주재료가 뭔지 아시냐? 하고 뻔히 보죠. 그게 마라탕에서 마가 제피를 의미한다. 네, 그것이 바로 홍화자오라고 불리는 것이고, 우리나라의 이 제피, 이게 바로 빨갈 홍화자오라서 최상급으로 치는 제피가 지금 양양에서 자라고 있고, 그 마라탕이라는 것이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고, 그리고 세계 3대 스프로 꼽히는 똠양꿍. 거기에 들어가는 향신료가 무엇이겠느냐. 여러 개가 있지만 거기에도 제피가 들어가고, 우리가 시즈닝으로 굉장히 많이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시침이라는 게 있어요. 일본의 시침. 그걸 그냥 거기에 들어가는 게 뭐냐. 네, 제피. 가 굉장히 코어 향신료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고 어느 누구도 지금 이제 일부 지역에서는 수출을 시작하기 몇 년 전부터 수출을 하기도 하고 지역에 굉장히 중요한 농작물로 키워나가는 중이에요. 그래서 양양에서도 양양에서 이미 이렇게 식문화에 녹아있는 것들을 굳이 없애는 게 아니라 이런 가치 있는 자원을 더 부각하고 발굴하는 것이 새로운 것을 억지로 만드는 데 드는 비용보다 훨씬 더 의미 있고 가격적으로도 비용이 손실이 적지 않겠느냐. 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네. 이것을 활용한 요리들도 계속 개발을 하고 있고. 네. 이것도 이제 조합에서 지금 양양 청년 협동조합에서 하고 있는 일 중에 하나네요. 네, 그래서 이런 요리 파트는 또 조합에 있는 요리사와 하는 프로젝트고. 네, 그렇습니다. 이 조합에서 하고 있는 그 프로젝트들도 지금 이제 수입이 있나요? 네, 수입이 조금씩 발생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조합원들이 다 각자 사업자가 있어요. 그렇죠. 다 각자 사업자가 있고, 저는 또 작가로서도 활동하고 있고, 그래서 조합에서의 수입은 저희가 공동으로 기획한 프로젝트들의 수입으로는 저희 조합을 운영하는 정도에만 쓰고 있고요. 실제로 다들 자리를 조금씩 잡아가면서 본인들 수입으로 개인 생활은 유지를 하고, 네, 좀 그러고 있습니다. 작가님 여기는 어떤 이렇게 어두침침한 곳에. 네, 여기는 바로 제가 그 작업을 하는 양양 청년협동조합의 작업실이에요. 네. 짜잔. 짠. 서프보드도 있고. 네.